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우주에서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주산업 주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우주산업 ETF를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떠들썩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같은 소위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투자 대상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미국 주식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이 투자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주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입이 나는 사업은 로켓 발사 대행업입니다. 인공위성, 통신위성 같은 것, 또 우주 비행사를 지구 궤도나 우주 정거장에 쏘아 올려주는 사업이죠.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난 1월 25일 팔콘 9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 안에 무려 위성이 143개나 탑재가 됐답니다. 그중 10개는 스페이스X 그 자체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인터넷 통신용 위성이고요. 나머지 133개는 남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았겠죠. 운임 말입니다. 그 운임 요금이 얼마일지는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중량 10kg짜리를 지구 저궤도 로어 얼스 오빗에 올릴 경우를 알아봤는데 100만 달러, 즉 11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133개나 실어서 날랐으니 수입이 상당할 것 같아요. 위성 발사업은 아마도 굉장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 2666개나 됩니다. 2018년까지 매년 보니까 233개의 위성이 발사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숫자가 급격히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유로 컨설트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의 추정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990개나 발사될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 5배 정도가 더 발사가 될 거라는 거죠. 크게는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에서부터 작게는 대학의 실험용 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성들이 쏘아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발사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주 관광 시장도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이미 여행용 우주선의 내부를 공개를 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예약도 받고 있고요. 요금은 아마도 25만 달러, 즉 한 3억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쟁이 붙어서 스페이스X는 절반 가격인 12만 달러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돈 내고 우주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세상에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에베레스트산 등반 상품 중에는 1인당 13만 달러짜리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주여행이 12만 달러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뭐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거 너도 나도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또 지구 저궤도에다가 100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를 또 추진 중이라고 해요. 우주에서 거주하고 일도 하는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공상과학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 우주 자원 개발도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가 있답니다. 그 소행성들 중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희귀 자원들을 가득 담고 있는 행성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6 푸시케, 16 사이키라고 하는 소행성을 허블 망원경으로 살펴본 결과 행성 전체가 금이나 백금 같은 이런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무려 1000경 1만 쿼드릴리온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억조 경해 하는 바로 그 경 말입니다. 2019년 말 지구 전체 자산 가치가 400조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성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짐작이 안 되네요. 그런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의 데이비드 피클링 같은 분석가는 우주 자원 개발이 전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지만
구글 창업자인 에릭 슈미트, 그리고 터미네이터, 아바타 같은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사람은 그 우주 자원 개발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플래니터리 리소스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수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이 환상에 투자를 한 것인지 진짜 돈이 벌리는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주에 아무리 금은 보화가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주가 이미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인간의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야 다가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우주까지 교통비용이 급격히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된 주제는 바로 이 부분, 즉 우주선 발사 비용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해리 존스 연구원이 발표한 1kg당 발사 비용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1kg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Lower Earth Orbit, 지구 저궤도라고 번역되는 이곳은 해수면에서 200에서 2000km 높이에 위치한 궤도입니다. 통신 위성들이 이곳에 많이 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체를 올려 놓으려면 그냥 비행기로는 안 되고 로켓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국 나사가 1957년 발사한 뱅가드 로켓의 경우에 1kg을 올려 놓는데 무려 1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하면 11억 원이에요. 1kg에.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비용은 서서히 떨어져 갔습니다. 1970년대에는 1kg당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대까지 그렇게 됐어요. 100만 달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 30년 동안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1970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평균 18,500달러 정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소련 로켓은 그거보다 좀 낮았대요. 하지만 미국 로켓은 조금 더 비쌌던 거죠. 그래서 평균이 18,500달러였는데 2011년에 발사된 미국의 그 스페이스 셔틀은 무려 61,700달러나 들었답니다. 그런데 거의 40년 동안 그대로이던 그 발사 비용이 2010년 무렵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발사에 성공한 팔콘 9의 경우 킬로그램당 2,700달러를 기록했어요. 2019년에 발사된 팔콘 헤비라고 하는 로봇은 킬로그램당 1,400달러로 더 떨어졌어요. 그 이전에 스페이스 셔틀과 비교하면 비용이 무려 4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까지 파운드당 10달러, 킬로그램당으로는 22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00만 달러나 들던 그것이 이렇게 떨어지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머지않아서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정도의 돈이면 우주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여행뿐만 아니라 우주를 활용하는 산업 역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부터 로켓 발사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2001년에 화성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화성에 식물을 길러서 인간이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내용의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면 무엇보다 로켓을 싸게 구해야겠죠. 근데 미국산 로켓은 엄두가 안 날 만큼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러시아 로켓을 가서 협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당 못할 만큼 값이 비쌌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도대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자재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다가 발사체인 부스터나 페어링, 그 앞부분에 있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부품이 있잖아요. 그런 부품들을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았던 거죠. 비행기처럼 얼마든지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을 하고 엔지니어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직접 만들기에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요.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3번의 연이은 실패 끝에 2008년 드디어 팔콘 1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품들을 일부 회수하는 데에도 성공을 했어요. 로켓 발사 비용이 파격적으로 낮아졌지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로켓 발사 시장의 판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스페이스X, 즉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죠. 이 그래프는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2018년 현재 각국의 발사 주체별 1kg당 비용을 보여줍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은 kg당 2,700달러인데요. 미국의 ULA, 즉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발사 연합은 그것의 5배인 13,400달러입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은 11,400달러,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는 8,900달러예요. 중국은 8,600달러. 스페이스X의 3배를 넘어갑니다. 중국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스페이스X가 비용을 얼마나 낮췄는지 그 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팔콘 9보다 더 대형인 팔콘 헤비의 발사 비용은 1,400달러로 낮아졌고, 계획 중인 우주선 스타쉽에서는 10달러까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사업을 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전까지 발사 대행 시장은 비밀에 쌓여 있었어요. 스페이스X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면 발사 비용이 9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1억 7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싶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아예 가격을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스페이스X에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라이드 쉐어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조건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바로 발사 요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싸지고 투명해지자 우주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벤처 기업들이 급증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20여 개에 불과하던 숫자가 2018년 현재 350개로 불어났습니다. 사모펀드로부터의 투자액도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길을 연 덕분에 우리는 미국, 유럽을 어렵지 않게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주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가들 사이에 우주 패권 경쟁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2003년 콜롬비아호 참사 이후에 미국산 로켓 발사를 멈췄습니다.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에요.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소련 로켓을 빌려 타고 우주 정거장까지 오르내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적성 국가에다가 의존하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바가지까지 쓰게 되었어요. 나사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주 비행사 1인당 2,200만 달러이던 요금이 2015년 계약에서는요 8,200만 달러로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1인당 1천억 원을 내게 된 거예요. 바가지 요금이 분명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의 발사 요금은 그것보다 더 비싼 1인당 9천만 달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우주 비행사를 쏘아 올리는 비용도 대폭 낮췄습니다. 2020년 스페이스X가 4명의 나사 우주 비행사를 쏘아 올렸는데요. 나사가 스페이스X에 지급한 요금은 비행사 1인당 5,500만 달러입니다. 기존의 보잉사나 소련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죠. 앞으로는 그 요금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은 우주 비행을 위해서 소련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역시 미국은 자유시장이 작동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우주 개발 경쟁은 당분간 가격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그 경쟁에서 스페이스X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가격이라면 중국, 인도, 일본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치열한 시장 경쟁이 펼쳐지겠죠. 아쉽게도 로켓 발사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선두주자들과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반도체, 조선산업도 모두 출발할 때는 까마득히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같은 기업인들의 창의와 용기 덕분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면 한국도 우주산업 강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김종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